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의고사 5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색계수가 주어져 있고 주파수와 함께 50% 감소하는 매질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선 정답은 3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국가고시에 나올 만한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투과 심도를 구하는 문제가 간단한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 주파수 값을 넣고 위쪽에 3이란 값을 넣어서 간단한 공식으로 투과 심도를 구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3데시벨의 법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 모의고사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3데시벨이 증가한다는 것은 2배로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참고적으로 3데시벨 더하기 3데시벨 합쳐서 6데시벨이 증가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2배 곱하기 2배 총 4배가 증가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투과 심도를 구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 또는 3데시벨의 법칙을 적용해서 2배씩 증가하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투과 심도 구하고 50% 감소하는 이렇게 복잡한 유형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공부하실 때는 투과 심도라든지 이 3데시벨의 공식과 연관된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삼촉자 앞전 크리스탈의 두께를 2배로 만들면 일어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두께를 2배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꺼워졌다는 뜻이잖아요. 이전 강의에서 얇고 두껍죠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두께가 2배로 됐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두껍다는 뜻이고요. 저주파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반대로 파장은 길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5번 공진주파수의 파장 증가를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좀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좁은 접촉 공간을 통해서 넓게 검사하는데 효율적인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 또한 제 생각에는 좀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좁은 접촉 공간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접촉 공간이 좁기 위해서는 이 탐촉자의 표면 자체가 이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보기 중에서 이 탐촉자의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것은 이번에 있는 섹터 프로브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촉 공간은 좁긴 하지만 이 깊은 공간에서 아래쪽 부분은 부채꼴 형태로 영상에 넓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넓게 검사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이 탐촉자의 표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 좁은 구간을 잘 검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리니어 탐촉자, 여기는 볼록형 탐촉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페이지드 어레이 또는 섹터 프로브라고 합니다. 이 섹터 프로브 같은 경우는 늑골 사이로, 갈비뼈 사이로 탐촉자를 위치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사용되는 탐촉자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섹터 프로브를 통해서 이미지를 얻은 모습인데요. 이 닿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근접한 부분의 부채꼴은 조금 적게 나타나는 반면 깊은 곳에서는 좀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이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도 잘 관찰이 되기 때문에 섹터 프로브 영상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측방향 브레는과 관계가 있는 조절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연관되는 포인트 다 나왔죠. 측분해능 나오면 포커싱과 연관된다. 초점과 연관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정답 5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니라서요.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장치에서 음속의 방향을 조절하고 여러 개의 초점을 형성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음속의 방향을 조절한다. 이러한 내용 나오게 되면 음속 제어기와 연관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수신기의 기능을 대부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음속 제어기에 대한 부분들,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마도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문제를 접해볼 목적으로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변이가 발생되지 않는 각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충분히 출제 가능한 문제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플러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각도는 90도에서 변이값이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정답 5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탐촉자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미지가 얻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으로 기울였을 때 칼라 도플러 상에서는 빨간색으로 보여질 거고요.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0도의 각도로 도플러 앵글을 입사를 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보시면은 도플러 앵글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90도에서는 값이 0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도플러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고 90도가 되면 도플러 변이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팔구역법에서 간을 왼쪽과 오른쪽 여부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죠.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상성인에서 우측 간과 콩팥을 한 화면에 획득하였다. 초음파 영상에서 가장 고에코로 관찰되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장기에 대한 에코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고에코로 보여지는 것은 중심 에코 복합체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된 영상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콩팥 구조물이 있고요. 위쪽에 어둡게 보여지는 게 콩팥 실질입니다. 콩팥 실질은 어둡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가운데 보여지는 이렇게 밝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레날 사이누스 또는 중심 에코 복합체라고도 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밝게 보여지기 때문에 복부 장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에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주 보겠습니다. 유방에 낭종이 있을 때 초음파 영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죠. 낭종이 있으면은 후방, 음향, 증강이 나타나게 되면서 뒤쪽 부분이 밝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측 흉골연창으로 심장 초음파 영상을 획득했을 때 탐촉자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심장의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잘 만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좌측 흉골연창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이 영상 본 다음에 문제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이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 좌측 흉골연 단면도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 판막이 있어요. 다음에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승모 판막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위쪽의 구조물을 보시면 우측 심실, 우심실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탐촉자를 댔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탐촉자의 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울수록 탐촉자에 가까운 거고요. 피부에서 가까운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치 관계로 봤을 때 우측 심실이 탐촉자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정답을 체크해 보자면 탐촉자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심장의 구조물은 오른쪽 심질, 라이트 벤트리클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탐촉자에 가깝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복합적인 개념을 물어보면서도 또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심장 초음파의 개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장치의 확대 기능을 사용했을 때 변화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2번에 있는 화면 발생률이 증가한다.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한다를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이미지에 내가 보고자 하는 구역을 지정해서 옆쪽에서 확대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기능을 간단하게 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구역, 이 필드 오브 뷰를 줄여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할 일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영상에 대해서 특정 구역에 대한 영상 처리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상 재현 효율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줌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주사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은 종단 주사, 롱디튜디널 스캔 영상이고요.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단면을 보시고 이 종단 주사와 관련된 부분들 바로 연관지어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이 복부 특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한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간 좌엽 쪽에서 보여지는 구조물이고요. 밝은 에코도로 나타난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이 보여진다면 간원인데 리가멘트 테레스를 정답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간과 신장이 하나의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거냐면 간의 에코도와 신장의 에코도를 구분함으로써 질병의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평가할 때 사용되냐면 지방간이 있을 때 이러한 영상을 얻게 되겠는데요.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면 간의 에코도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의 에코도가 증가하면 간과 맞닿아 있는 신장의 피질 부분, 이 신장 피질은 원래 저에코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신장의 피질 부분과 간의 실질 에코도가 점점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간은 점점 밝게 보이고 신장의 피질은 점점 어둡게 보이면서 이 지방간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지방간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면 간은 굉장히 밝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신장의 피질은 대조적으로 더욱더 어둡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지방간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2번을 정답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쓸개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2번 컨벡스 프로브로 검사한 간 영상이다.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막 근처에서 하대정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낭종으로 보이는 물옥으로 보이는 영상이라서 3번은 관계없는 보기입니다. 4번 갑상선이 아니라 간과 관련된 영상이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후방 음향 음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뒤쪽에 증강 현상이 나타나서 후방 음향 증강이 연관되는 키워드잖아요. 5번이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면 5번을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함정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고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 화살표한 구조물은 흉쇄 유돌근이에요. 2번 종단 주사가 아니라 가로 스캔으로 얻은 영상이라서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섹터 프로브가 아니라 리니어 프로브로 검사한 영상이죠. 4번 탐촉자로 유방이 아니라 갑상선을 검사한 거고요. 척추를 검사한 게 아니라서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측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좌심실을 M모드로 이용해서 측정한 영상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장의 수축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측정한 것은 좌심실의 직경을 측정한 모습이라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4회 42번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